경기도 외곽의 작은 정비소에서 나오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이른 새벽 안개 사이로 스며들었다. 시계는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김민주는 이미 2시간 전부터 낡은 현대포터 트럭 아래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엔진을 뜯어내고 있었다. 또 오늘도 시작이구나. 민주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렌치를 단단히 움켜잡았다. 28살의 그는 서울명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작은 정비소를 지키기 위해 대기업 취업을 포기했다. 아버지 김태호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박순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민준아, 오늘 아침은 먹었니? 옆집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김영숙이 찌개가 담긴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다. 이모, 고맙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야, 이 대바보야.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먹어. 몸이 망가지면 누가 내 어머니 돌보냐. 민주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뜨거운 찌개를 후룩후룩 마셨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이 지친 몸에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그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었다. 오늘 서울에 나가서 부품 좀 가져와야 하는데. 민주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길 조심하고. 민주는 오후 3시쯤 서울 용산 부품 상가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구입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의 15년 된 현대 아반떼는 에어컨이 고장난 지 오래였고 창문을 열고 달리는 것이 유일한 더위 해결책이었다. 국도 43호선을 따라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던 중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앞서 분석한 스타일에 따라 이 시점에서 주인공의 배경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이제 운명적 만남의 무대가 준비되었다. 새빨간 페라리 488 GTB가 도로 옆에 정차해 있었다.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엔진 후드가 열려 있었다. 민주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다의 이 한적한 시골길에서 페라리라니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혹시 사고라도 났나? 민주는 서둘러 차를 세우고 내렸다. 페라리 주변으로 걸어가자 한 여성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검은색 콜터넥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드레스는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반짝였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키는 165cm 정도였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서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견인차가 언제 올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한국어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 네. 차가 갑자기 멈춰서서. 그녀는 잠시 민준의 작업복과 기름때 묻은 손을 살펴보았다. 혹시 차에 대해 아시나요? 네.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드릴까요? 여성은 망설였다. 이 시골 정비공이 최첨단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견인차는 최소 2시간은 걸린다고 했고 오늘 서울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저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김민준입니다. 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이었나요? 민준이 물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엔진이 꺼지면서 시동이 안 걸려요. 계기판에 이상한 경고등도 들어왔고요. 민주는 차량 진단을 위해 박소영에게 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니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아, 이거는 연료 펌프 문제네요. 고압 연료 펌프가 고장나서 엔진으로 연료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고칠 수 있나요? 소영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다. 일단 임시 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차에 있는 도구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아반떼에서 공구함을 가져왔다. 15년 된 공구들이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도구들이었다. 그는 페라리의 연료 시스템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박소영은 민준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확신과 정밀함이 있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처럼 모든 동작이 계산되고 목적이 분명했다. 이거 정말 비싼 차인데 괜찮을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부품을 망가뜨리면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는 자신있게 답했다. 45분간의 작업 끝에 민주는 연료 펌프를 오해하는 임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반떼에서 사용하던 작은 전기 펌프를 개조해서 페라리에 장착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박소영이 시동을 걸자 페라리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안정적이었다. 세상에, 정말 고쳐졌어요. 소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기적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정비입니다. 민주는 손을 닦으며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임시 조치이니까 서울 가시면 페라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정식 수리를 받으셔야 해요. 박소영은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다.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럴 순 없어요. 견인차 부르는 비용만 30만 원인데.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길에서 차 고장 나서 도움 받은 적이 있어서요. 박소영은 민준의 진심 어린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시대에 이렇게 순수한 선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럼 최소한 명함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요. 민주는 낡은 지갑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냈다. 김태호 정비서라고 적혀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이 아직 그대로 인쇄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정비소인가요? 아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어받았는데 명함을 새로 만들 여유가 없어서. 박소영은 명함을 받으며 민준의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의 손가락에는 밤새 일한 흔적이 역력했고 작업복도 여러 번 깊고 기운 흔적이 있었다. 김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조심히 가세요. 박소영은 페라리에 올라타 창문을 내렸다.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 빨간 페라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민주는 자신의 아반떼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그는 방금 전 만난 여성을 떠올렸다. 그녀의 우아한 모습, 감사의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눈에서 본 진심 어린 고마움이 마음에 남았다. 부자들도 별거 아니네. 민주는 혼잣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차만 비쌀 뿐이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평소와 같이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늘은 마을 이장님의 트랙터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민준아, 언제쯤 고쳐질까? 이장님 김덕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내일 오전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부품 하나를 주문해야 해서요. 그래,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해. 대신 제대로 고쳐주라. 민준이 트랙터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정비소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멈췄다. 고급 세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30대 남성이 내렸다. 실례합니다. 김민준 씨 계신가요? 민준은 차 밑에서 나와 기름때 묻은 손을 닦으며 답했다.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영 대표님 비서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 찾아뵈었습니다. 민준은 눈을 깜박였다. 박소영이 대표라고? 뭔가의 대표라는 건가? 혹시 어떤 회사의 대표님이신지. 드림웍스 픽처스 코리아 대표님이십니다. 영화 제작사요. 민준은 입을 벌린 채 정우진을 바라보았다. 영화 제작사? 그럼 그날 만난 박소영이 영화 제작자라는 뜻인가? 대표님께서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서울 사무실로 와주셨으면 한다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저는 일반인인데 왜 영화 제작사에서? 자세한 얘기는 내일 대표님이 직접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통비와 식사비는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진은 봉투 하나를 민준에게 건넸다.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건 지난번 페라리 수리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건 회사 주소입니다. 민준은 고급 용지에 인쇄된 명함을 받아보았다. 드림웍스 픽처스 코리아 대표이사 박소영 주소는 강남구 청담동이었다. 제가 내일 정말 가도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대표님께서 매우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정우진이 떠난 후 민준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영화 제작사 대표가 자신을 만나고 싶다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장님 김덕배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다. 민준아,
저 사람이 뭐라고 하던 그냥 차 수리 관련해서 문의하러 온 것 같습니다. 민주는 아직 상황을 정리하지 못해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드림웍스 픽처스 코리아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였고 박소영은 30대 젊은 나이의 대표가 된 유명한 영화 제작자였다. 세상에, 내가 진짜 영화 제작자를 만났다고.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 혹시 페라리 수리 과정에서 실수라도 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오후, 민주는 평생 처음으로 강남 청담동에 발을 들여놓았다. 드림웍스 픽처스 코리아 사무실은 30층 높이의 고층 빌딩 15층에 위치해 있었다.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민주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김지은 과장입니다.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민주는 자신의 옷차림을 점검했다. 아침에 어머니가 다려준 가장 좋은 셔츠와 바지를 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소영이 웃으며 일어났다. 그녀는 이번에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화려한 드레스와는 다른 전문적인 매력이 있었다. 민준 씨, 오늘하고 수고하셨어요. 앉으세요. 저는 왜 이런 곳에 부르신 건가요? 박소영은 테이블 위에 있던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사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현대판 히어로 영화인데 주인공이 평범한 정비공이에요. 그런데 대본을 쓰면서 계속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바로 진정성이에요. 기존 배우들은 연기는 잘하지만 실제 정비공의 손놀림이나 전문성을 표현하지 못해요. 연기 같아 보이죠? 박소영은 사진들을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그날 밤 그녀가 몰래 찍은 민준의 작업 모습들이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이런 자연스러운 전문성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민준 씨의 외모도 완벽해요. 평범하지만 신뢰할 수 있고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요? 영화 주인공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민준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배우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연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민준 씨 자신으로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박소영은 대본을 민준에게 건넸다. 길 위의 영웅이라는 제목의 영화였다. 스토리는 이래요. 평범한 정비공이 어느 날 사고로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면서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액션이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이에요. 저는 정말 안 돼요. 연기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6개월 동안 연기 코치가 붙어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출연료는 8억 원입니다. 민주는 숨이 막혔다. 8억 원. 자신이 평생 벌어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이 영화가 성공하면 민준 씨는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민준 씨의 모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성이었어요. 민준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8억 원이면 어머니의 치료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고 정비소도 제대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영화 배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촬영은 2달 후에 시작해야 하거든요. 박소영은 계약서 초안을 민준에게 주었다. 이건 대략적인 조건들이에요. 자세히 검토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민준은 두꺼운 계약서를 받아 들고 일어났다. 그럼 다음 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은 계속 생각에 잠겼다. 지하철 안에서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조건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보였다. 6개월간 전속 계약, 연기 레슨, 홍보 활동 등등. 그리고 출연료 8억 원 외에도 영화가 성공하면 추가 수익 분배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이게 진짜 현실일까? 정비소에 도착하자 어머니 박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다. 민준아,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냥 서울에 부품 주문하러 갔다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번 달부터 새로운 치료를 시작해야 한대.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들어간다는구나.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매달 치료비만 300만 원이 된다는 뜻이었다. 현재 수입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민준이가 너무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차라리 내가 치료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 무슨 소리세요?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민주는 어머니를 달래고 방으로 들어가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8억 원이면 어머니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비소도 현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정비소에 나와 일을 시작했다. 오늘은 서울에서 온 고객의 BMW 수리를 해야 했다. 작업을 하는 동안 박소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진정성을 연기로 만들어낼 수 없다. 정오쯤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다. 박소영이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정비소에 들어온 것이다. 오늘은 청바지에 간단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어제의 도시적인 느낌과는 다른 친근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민주는 놀라서 작업을 멈추고 일어났다. 박 대표님, 어떻게 여기까지? 어제 계약서 받아보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제안만 한 것 같아서요. 민준 씨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박소영은 정비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낡은 공구들, 기름때 묻은 벽면, 그리고 정성스럽게 정리된 부품들.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성실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커피라도 한 잔 드실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좋아요. 근처 김용숙 이모의 식당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앉자. 박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영화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은 모두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박소영은 휴대폰에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다. 중년 남성이 정비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제 아버지예요. 평생 동네 정비소를 운영하셨어요. 저 어릴 때는 가난해서 창피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사셨는지. 민주는 박소영의 진심 어린 표정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선의를,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기존 배우들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정말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박소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추가 제안이에요. 영화가 성공하면 민준 씨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를 만들고 싶어요. 3부작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민주는 서류를 받아보았다. 3부작 총 출연료가 3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세상에 이 돈이면 어머니 치료비 걱정도 없어지고 정비소도 확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민준 씨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연기를 못해서 영화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민준 씨만큼 자연스러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연기는 가르칠 수 있지만 진정성은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그때 김영숙 이모가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박소영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어머, 민준이 친구야? 참 예쁘게 생겼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민준이 좋은 친구 만났구나. 그런데 너희들 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민준은 당황했지만 박소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민준 씨한테 일을 제안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같이 일해보자고요. 어머, 정말 민준이가 드디어 큰일 할 기회가 왔구나. 이모가 떠난 후 박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민준 씨를 정말 아끼는 게 보여요. 이런 사람들의 관계도 영화에 담고 싶어요.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박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답했다. 민준 씨는 그날 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흔할 것 같나요? 저는 오히려 민준 씨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가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는 일찍 주무셨고 그는 혼자 정비소에 나와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30년간 지켜온 이 작은 공간에서 자신도 벌써 5년을 보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에서 아버지 김태호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소영이었다. 민준 씨,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혹시 잠들지 않으셨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정비소는 그대로 두세요. 촬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요. 이건 민준 씨의 뿌리니까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민주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박소영이 자신의 고민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치료비는 내일부터 제가 선불로 지원해 드릴게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요. 그럼 안 됩니다. 제가 갚을 수 있을지. 이건 투자예요. 민준 씨라는 사람에 대한 투자. 손해를 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마음이 정해졌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박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대표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세요? 네, 진심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촬영 기간 동안 정비소는 제 친구 이상호한테 맡기고 싶어요. 그 친구도 정비 일을 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성공해도 안 해도 저는 이곳으로 돌아올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민준 씨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 지났다. 민주는 서울에서 연기 레슨을 받으며 영화 준비에 매진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연기, 코치 선생님과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갔다. 민준 씨, 오늘은 첫 번째 촬영이에요. 긴장되시죠? 박소영이 촬영 현장에서 민준에게 다가왔다. 네, 많이 긴장돼요. 혹시 인가 너무 많이 나면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첫 촬영은 누구나 어려워해요. 그냥 평소 민준 씨 모습 그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씬은 주인공이 정비소에서 일하는 모습이었다. 민준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장면이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는 정말로 차를 수리하는 것처럼 집중했다. 컷, 완벽해요. 촬영 감독이 외쳤다. 첫 번째 테이크에서 오케이가 나온 것이다. 민준 씨, 정말 대단해요. 20년 경력 배우들도 첫 촬영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해요. 조 감독이 감탄했다. 박소영은 모니터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진짜 정비공의 그것이었다. 연기가 아니라 삶이었다. 촬영이 진행될수록 민준은 자신감을 얻어갔다. 특히 감정적인 연기 부분에서 그의 진정성이 빛을 발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민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민준 씨는 정말 특별해요. 여주인공 역할의 이하늘이 촬영 쉬는 시간에 말했다. 다른 배우들과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있어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민준 씨의 매력이에요.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 촬영이 한 달간 계속되면서 민준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외모적으로는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으로 세련되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였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시야가 넓어졌고 자신감도 늘어났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말마다 정비소로 돌아가 이상호를 도왔다. 고향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 했다. 민준아, 너 요즘 완전 달라졌다. 이상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씨는 그대로네. 당연하지. 나는 여전히 김태호 정비소의 김민준이야. 어느 날 촬영 현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박소영의 어머니였다.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는데 딸을 닮아 지적인 인상이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박소영이 놀라며 다가갔다. 우리 딸이 그렇게 칭찬하는 배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왔지. 박소영의 어머니 최윤숙은 민준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품을 알아보았다. 정말 착한 눈을 가진 청년이네. 소영이가 좋은 사람을 찾았구나. 어머니, 저희는 그냥 일하는 관계예요.
일하는 관계라고? 하하. 우리 딸이 그런 눈으로 남자를 보는 걸 처음 봤는데. 민주는 당황했지만 박소영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날 밤 촬영이 끝난 후 박소영과 민주는 한강에서 산책을 했다. 어머니 말씀 때문에 당황스러우셨죠. 박소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조금. 하지만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민준 씨는 정말 솔직해요. 그게 좋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다. 박 대표님, 그냥 소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 사이에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소영 씨,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민준 씨 덕분에 제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영화 투자자 중 한 명이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유는 민준이 무명신인이라는 것이었다. 박 대표님, 어떻게 된 거예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사실 박소영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 투자금이 부족하면 촬영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은 박소영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생각했다. 자신 때문에 소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까?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박소영을 찾아갔다. 소영 씨,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제가 그만둘게요.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저를 믿지 못한다면. 민준 씨, 제대로 들어요. 박소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민준 씨를 믿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요. 투자금 문제는 제가 해결할 거예요. 그때 박소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뜻밖에도 대형 배급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네,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은 전화를 끊고 민준을 껴안았다. 민준 씨, 해결됐어요. CJENM에서 배급을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투자도 제안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촬영된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줬는데 민준 씨 연기에 완전히 매료됐대요. 6개월간의 촬영이 마침내 끝났다. 민준은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을 했다. 전문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고 복잡한 액션 시퀀스를 소화하고 무엇보다 자신 안에 숨어있던 가능성을 발견했다. 민준 씨, 수고하셨어요. 마지막 촬영을 마친 후 박소영이 꽃다발을 건넸다. 저야말로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편집하고 후반 작업하면 되는데 개봉은 6개월 후 예정이에요. 촬영이 끝난 후 민주는 다시 정비소로 돌아왔다. 이상호가 잘 관리해준 덕분에 정비소는 이전보다 더 깔끔해져 있었다. 형님,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이상호가 반갑게 맞이했다. 고생 많았어. 덕분에 마음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 형님 영화 나오면 이 동네가 완전 유명해질 거예요. 민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전과는 다른 기분이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소영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새로운 치료법 덕분에 당뇨 수치가 안정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큰일 해냈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직 영화가 개봉하지도 않았는데요. 개봉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꿈을 찾은 게 중요한 거지. 영화길 위의 영웅은 6개월 후 전국 개봉했다. 개봉 첫 주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민준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신인 김민준의 파격적 캐스팅이 대박을 터뜨렸다. 진짜 정비공이 연기하는 것 같은 리얼함, 올해 최고의 감동 영화. 언론의 호평이 쏟아졌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개봉 한 달 후 민준은 박소영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했다. 레드카펫을 걸으며 플래시 세례를 받는 경험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당황하지 않았다. 민준 씨, 소감이 어떠세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아직도 꿈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영화제에서 민주는 신인상을 수상했다.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으며 그는 정비소에서 고생하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이 상을 저에게 기회를 준 박소영 감독님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께 바칩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박소영과 민주는 해변을 걸었다. 민준 씨, 이제 정말 스타가 됐어요. 스타라,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 씨의 본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저는 여전히 김태호 정비소의 김민준이니까요. 박소영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변하지 않는 순수함이 좋았다. 민준 씨, 네, 혹시 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박소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소영 씨, 갑작스러운 고백이라 당황스러우시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민준 씨와 함께라면 더 좋은 영화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민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역시 촬영 기간 동안 박소영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감히 표현하지 못했다. 저도 소영 씨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부산 해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고백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1년 후 민준과 박소영은 결혼했다. 결혼식은 고향 마을에서 소박하게 치렀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고 김영석 이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잘 됐다. 소영이도 복 받을 거야. 민준은 영화배우로서의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정비소를 확장했다. 이제는 김태호, 김민준 정비소라는 간판을 달고 이상호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박소영은 민준을 주인공으로 한 두 번째 영화를 준비 중이다. 이번에는 환경을 지키는 영웅 이야기다. 민준 씨, 이번 영화도 대박 날 것 같아요. 박소영이 대본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보다 우리 아이는 언제 태어나요? 민준이 박소영의 배를 살며시 만지며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5개월 후라고 하셨어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상관없어요. 민준 씨를 닮아서 선하고 따뜻한 아이면 돼요. 민준은 박소영을 안으며 말했다. 그날 밤 소영 씨 차를 고쳐드린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요. 운명이었나 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정비소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차를 고치러 오고 민준은 틈틈이 직접 손을 놓아 일을 도왔다. 스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좋아했다. 박소영은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가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태어날 아이에게도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랐다.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진정한 영웅이 되기를 말이다. 길 위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사랑과 선의가 있는 한.